자, 우리 어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에서 한 거, 자, 내용 보면, 자, 먼저 여기에 회계장부상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납비로 대손 처리한 계정 과목들을 전부 다 불러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대손 당한 금액이 아니고 대손 회계 처리한 금액. 만약에 20만 원 대손 당했는데 19만 9천 원만 하고 1천 원은 비만 기록 남겨놨으면 회계 처리는 19만 9천 원 했죠.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한 19만 9천 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느냐, 아니면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했느냐, 이걸 먼저 또 찾을 거예요. 이걸 찾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적혀 있으면 무조건 원장 조회해야 되니까. 안 적혀 있으면 원장 조회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보고, 근데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 대손 상각비하고 상계했다 적혀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안 적혀 있으면 꼭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하면서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했으면 여기서 시부인액을 따질 거고, 대손 상각비하고 했으면 여기서 시부인액을 따질 건데, 자, 대손 충당금하고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도 난 게 있다면 뭐 부인액을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서 1,000원 남길 거고, 대손 상각비하고 처리한 거면 여기서 남길 건데, 둘 다 섞어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 쪽에서 부인액 1,000원을 남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작성한 후에 우리가 세무 조정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부인액들을 하고, 또 여기에서 생긴 부인액들을 우리는 조정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부인액 들어온 거는 여기에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 단기에. 왜냐하면 부인한 만큼 채권 잔액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채권 잔액이다라고 쓰는 건 얘는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세법상의 채권 잔액이지, 여기에서 미수금 있다고 해서 여기 꼭 미수금 쓰는 거 아니에요. 미수금은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대손 처리했으면 기타 대손 상각비 했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 처리한 거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설정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해주는 채권 잔액만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 채권 잔액은 회계장부상의 채권 잔액인 거고, 단기말 채권 잔액, 전기말 채권 잔액을 주는 건 대손 실적률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지, 여기는 단기말 거고, 그럼 여기에는 전기말 자적을표에 아직 그 과거에 부인했던 게 아직까지 요건을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있다면 채권 잔액을 줄이면 안 되겠죠. 그럼 그대로 플러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는데 회계 처리 안 해서 우리 마이너스라고 여기에 쓴 것처럼 써두면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추인하는 조정만 해주고 이게 안 들어올 건데, 올해도 회계 처리 안 했다면 전기에 마이너스라고 써줄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된 건데 아직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아직까지 우리 채권의 잔액의 차이가 나게 되죠. 세법은 못 받았으니까 줄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단기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단기에 회계 처리 안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됐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고 써주게 될 거고, 그럼 세법상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리 업무보완 가지급금 적혀 있는 대로 할인돼서, 혹은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세액,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한 우리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빼고, 그럼 채권 잔액이 나와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또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대손 실적률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보고, 실적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대손 실적률을 꼭 계산해야 되고, 뭐 언급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실적률 계산할 때는 우리 채권 잔액도 기말 채권 잔액, 전기말 채권 잔액도 세법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단기 대손금 시인액도 세법이 생각하는 거. 그럼 정기말 채권 잔액은 우리가 정보를 안 준다면 단기의 기초에다가 여기 정기에 조정한 이 부분이 있으면 얘를 가감해야 되겠죠. 채권을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증감하는 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시인액은 여기 또 녹색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 송금 산입했다면 세법은 그것도 못 받는다 생각한 거니까 대손 당했다고 본 거죠. 그럼 그 금액 당한 걸 분자로 둬서 우리가 실적률이 1%보다 높으면 실적률로 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가지고 그 잔액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많은 정보가 아니고 기초하고 단기 증가만 쓸 거예요. 이하고 단기 증가분 있죠. 우리 감소라든지 아니면 기말 잔액은 여기에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감소가 이거일 건데 우리가 직접 쓴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기초하고 단기 계상액을 쓰고 전기말 자적을표에 뭐 부인액이 있다, 한도 초과가 있다면 전기거의 한도 초과를 쓴 후에 우리는 8번에서 11번을 빼서 12번을 만들어 줘라 그랬죠. 그럼 이 12번 입력하고 나서 10번과 15번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적혀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12번 금액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할 게 지금 여기 하고 소멸시효 완성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하고 한도 초과하고 얘는 전기권 추인해 주는 거 하고 이렇게가 우리 세무조정 들어갈 거예요. 시험은 지금까지 전부 다를 문제에 집어넣은 적은 없고 시험 나올 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여기 V넥 쓰는 거 있죠. 여기를 포인트로 잡는 문제가 있고 얘가 제일 쉬운 거, 얘 둘이 서로 섞여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하고 여기에 금액이 좀 더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 포인트가 얘 구하는 거.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인트로 잡지 이게 다 섞여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을 일단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게 우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저하고 같이 접대비 조정명세서 이론적인 내용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1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징빙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격징빙 안 따져도 되는 건 우리가 생산한 제품 같은 걸로 현물 접대를 하는 거고, 또 접대비 우리가 생각할 때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가 있고 장부상의 접대비가 있겠죠. 그럼 장부상의 접대비를 세법상의 생각하는 접대비로 바꿔줄 건데 그때 접대비라고 적혀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접대비라고 말고 복리후생비나 대손상가비나 광고 선전비로 적혀 있는 접대비 성격인 게 있으면 전부 다 불러와서 우리가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프로그램 봅시다. 프로그램도 설명했나요? 설명했죠? 한 것 같아. 오전반도 지금 우리랑 진도가 서로 같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느 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전반이 우리랑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두 반의 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들게 나가는 거예요. 그 반 5시간씩은 매일 5시간인데 우리는 매일 3시간씩이잖아요. 그죠? 그 반이 조금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죠. 나 오전 반이라서 오후에는 남아서 공부하다가요, 복습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접대비 전용명세서 469페이지를 보고 쓸 건데, 자, 접대비 전용명세서는 무조건 첫 시작은 불러오기부터 하는 거고, 그죠? 자, 다른 문제 전부 다 불러오기부터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들을 이제 맞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금액 자료 적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수익금액 합계가 적혀 있는데 합계가 시험 문제는 잘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얘들을 그냥 잠시만요. 지금 얘들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금액들이 있죠. 그럼 얘들을 그냥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자, 그럼 우리가 입력하는 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금액이라 그랬죠.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금액을 우리 여기에다가 써줄 거예요. 여기에. 그럼 전부 다 더하면 17억 3,645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항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 쓰는 이유는 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 다음 이제 문제 내용하고 이제 비교를 해 나갈 거예요. 자, 먼저 접대비 계정에 재적용비가 있죠. 계정금액 1,489만 1,000원, 기준금액 초과 1,489만 1,000원, 신용카드 미사용분 970만 5천원. 자, 얘가 자, 계정금액 1,489만 1,000원, 그리고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14만 8천 1,489만 1,000원은 이 금액, 그리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적혀 있는 금액은 이 금액. 자, 시험에서 계속 자료 주면 항상 이걸 확인하세요. 다음 접대비의 계정 과목 금액은 이 금액이고, 그리고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는 이 금액 다 전액이다, 그죠? 만원 다 초과했고, 이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이 금액이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죠? 자, 그럼 다음 우리 건당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로 지출 증빙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출 증빙이 없으면 이건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안 본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15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150만 원 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150만 원 빼면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줄었죠. 150만 원만큼. 증빙이 없으면 세법 접대비를 안 보니까.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가 3,300만 원대 이 금액인데 기준금액 만원 초과한 게 3,500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접대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고 말한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여기로 와야겠죠. 전액이었기 때문에 만원 초과가. 만약에 뭐 전액이 아니었으면 이 금액에다가 150만 원 뺐을 거예요. 왜 뺐는지 이해가셨죠? 자, 이거 빼는 것도 당연히 빼긴 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150만 원 뺀 게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자, 다시 이걸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 150만 원 법인 신용카드 썼나요? 안 썼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법인 신용카드나 이런 거 안 쓴 게 들어온 거죠? 들어와 있겠네. 그럼 준비가 없다는 건 신용카드 안 썼다는 확실한 이야기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접대비를 안 보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또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여기도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두 번 송금불산입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빼는 거고 들어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야. 지금 접대비 아니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서 송금불산입 할 거라서. 그럼 얘는 지금 증빙불비는 당연히 들어와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150만 원을 빼면 2,132만 9,580원이 되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이거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겠죠. 자, 옆에서 한번 조정 등록에 가면
가상 계정에서 F4번 눌러보시면 이번 건은 사유가 증빙 불비, 증빙 없는 거 송금부산입 책임은 대표자 상여라고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150만 원이다 라고 써야 돼요. 자, 하셨죠? 다음 건당 기준금액 초과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 사용액 320만 원. 자,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 그럼 이게 접대비인가요? 접대비로 쓰면 안 되겠죠? 세법에선 이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신용카드 썼대요. 자, 카드 썼다라는 말도 중요해요. 자, 일단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350만 원 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35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350 더하면 500만 원이고 그럼 이 350도 접대비 아니라서 뺐으니까 여기 금액도 350만 원 빼야 되겠죠? 자, 왜 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금액에서 350만 원 빼야 될까요? 아니죠. 뒷면은 본인 카드 썼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안 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350도 조정을 하면 자, 이건 누가 썼는지 혹시 모르니까 항상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F4번 눌렀을 때 있는 건 상여로 처분되는 게 대표이사가 쓴 거예요. 주주가 만약에 그랬다면 개인적으로 썼다면 상여가 아니라 배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쓰면 안 되고 직접 입력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시험은 대표이사가 쓸 거지만 그럼 여기에다가 금액 350만 원 상여. 자, 칸은 같기 때문에 아래도 한 칸에 같이 500으로 합쳐 있지만 이 두 개는 조정 사유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꼭 조정해 줘야 돼요. 따로따로. 자, 다음 이제 또 문제 보면 광고 선전비 계정에 계정 과목 금액이 6,500이에요. 접대비 해당 금액은 500만 원인데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금액 400만 원과 매출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액 100만 원으로 경조사비 중 건당 20만 원 초과 총액은 70만 원이며 이 금액 중 계산서 수치분은 40만 원이고 잔액은 현금 지출로 관련 증빙이 없는 지출분이다. 자, 그럼 광고 선전비 중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게 500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은 우리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니까 기준금액 안 따지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따질 건데 이 100만 원이 다 경조사비인가 봐요. 지금 매출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에 100만 원인데 이 경조사비 중에 20만 원 초과 총액은 70만 원. 그럼 20만 원 초과가 기준금액인데 기준금액 초과는 70만 원이죠. 근데 이 중에 세운기한서 받은 게 40만 원이에요. 그럼 신용카드 등 미사용한 건 얼마가 되죠? 30만 원 안 받았던 이야기죠.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라고 쓰고 광고 선전비 6,500 있는데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500만 원이다. 자, 얘는 명목가액이죠. 그냥 의미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500만 주면 500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400은 우리 자사 제품 현물 접대고 경조사비 중에서 기준금액 초과한 게 총 70만 원이 있고 이 중에 계산서 안 받고 현금으로 지출한 게 30만 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 이번 거 작성이 끝났어요. 문화접대비는 없다. 문화접대비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면 자, 지금 우리는 조정할 거가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액
이 금액인데 이건 합쳐서 한 번에 조정을 해요. 그 합계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이 지금 얘 어차피 세 개 합친 게 이 금액이고 얘가 지금 이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일 아래 칸에 F4번 조정 등록 눌러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기타 사회 유출 있죠? 자, 얘 선택하고 이 금액이다. 자, 그럼 한도 초과는 있으면 아래 칸에 또 나와요. 한도 초과가 안 났기 때문에 아래 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접대비 조정 명세서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좀 더 봅시다. 자, 594페이지 1276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쓸까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을 쓸까요? 당연히 기업 회계 기준상 수익 금액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써야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여기는 없는데 옛날에 시험 한번 볼 때 여기 차감의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이 그럼 당연히 금액이 틀렸겠죠. 그때 이 차감의 사유가 매출 할인이었어요. 매출 할인인데 얘가 매출 할인은 반영 안 하고 잡손실로 처리했던 거야. 그렇다면 자, 기업회계 기준도 원래 매출 할인은 매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줄인 거지 조정 후 수익 금액이 틀린 게 아니었죠. 둘이 같은 생각이잖아 원래. 근데 얘가 안 해서 조정 후 수익 금액을 줄인 거였죠. 그럼 여기에도 매출 할인이나 이런 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줄여서 조정 후 수익 금액을 쓴 것처럼 보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출 문제 회차만 풀고 나면 이건 줄 아는 거야.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이거 푸는 게 아니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쓰는 건데. 근데 여기에 반영 안 한 매출 할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금액을 우리 수익 금액으로 쓸 거고, 근데 여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 매출 금액이 있죠. 특수관계자 거 제품 매출 1억 7천, 상품 매출 1억 3천, 그럼 3억이 있네요. 자, 다음 장부상 접대비 내역. 자, 여기에서는 접대비 판관비는 2,100인데 전부 다 1만 원 초과했죠. 전부 다 2,100만 원인데 전부 다 초과했고, 자, 법인카드, 개인카드 사용. 개인카드는 적격 증빙 아니에요. 그러면 1만 원 초과한 거에 개인카드 쓴 거는 우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윗칸에 쓸 거예요. 기준금액 초과가 2,100인데 이 중에 300만 원 잘못했다. 그다음 제조경비도 전액이 기준금액 초과네요. 이 중에 200만 원 적격 증빙 안 가지고 있다. 다음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판관비에 얘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개인적 용도 쓴 거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법인카드로 결제한. 그러면 신용카드 미사용액에서는 뺄 필요 없겠죠. 자, 다음 장부상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계정 중 200만 원은 거래처 직원과 회식비다.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번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접대비의 실질인데, 자, 200만 원이고 1만 원 초과 있대요. 그럼 뭐 문제 되나요? 만 원 넘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문제 될 거 없죠? 그죠? 일단 기준금액 초과 있다만 표시해 두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썼으니까 문제 될 거 없죠?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는 매입세액 불공제인 접대비하고 간주공급의 매출세액이 되는 접대비도 전부 다 접대비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 내용 다 파악했으니까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래서 먼저 불러오기 하고, 우리 합계에 25억을 쓰고,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에서 1억 7천, 1억 3천에서 3억 쓰고, 다음 우리 접대비 판관비는 총 2천만 원인데 전액 기준금액 초과 개인카드 300만 원. 접대비 제조경비도 1,700만 원인데 전체 기준금액 초과 1,700, 개인카드 200. 잘 써져 있죠. 다음 두 번째 점에서 접대비 판관비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100만 원, 접대비 아니니까 빼고,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 빼면 2천만 원이 되고, 근데 법인카드 썼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손댈 필요 없고, 다음 두 번째 점에 복리후생비 판관비 금액은 200이니까 여기는 면목가액 써주면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 200만 원이 되고, 다음 1만 원 초과니까 아래 16번에 200만 원을 쓰고, 하지만 얘도 법인카드를 잘 썼기 때문에 15번에는 쓸 일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대표이사 개정 연도니까 상여고, 이거 둘이 합친, 자, 이 금액은 우리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겠죠. 신용카드 등비 사용액으로.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 경비 상여 처분할 거니까 이걸로 금액 100만 원. 자, 다음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번에는 한도 초과 안 돼서 이번에도 없나 봐요. 자, 621페이지. 자, 621페이지 1278. 준비되셨죠? 자, 이제 2번 문제 자료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접대비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접대비 총액은 5,640만 원이며 이 중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4,360만 원이며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이다. 자, 그냥 200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접대비 중 거래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
502만 원 중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352만 원이며 건당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150만 원이다. 모든 접대비의 건당 지출액은 1만 원 초과한다. 자, 그럼 우리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게 502만 원이니까 접대비 중에 그럼 그 외 나머지 502만 원 뺀 4,004만 원 맞나요? 502만 원 빼니까 4,508만 원, 4,058만 원. 아무튼 그 금액이 접대비인데 모든 접대비 1만 원 초과니까 얘는 다 1만 원 초과한다 할 거고 나머지 뺀 금액은 그리고 20만 원 이하가 이 금액이 됐으니까 초과된 나머지 150만 원이 합치면 이 금액이네요. 150만 원만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가 되겠네요. 자, 다음 손익계산서 반영된 대손상각비 중 거래처 외상매출금 횟수를 임의적 포기한 금액. 얘는 우리 대손이 아니고 접대라 그랬죠. 대손상각비에서 이랬지만 우리 물건 더 팔기 위해서 기존 남아있는 채권을 임의적으로 포기하는 거는 접대한 거라 그랬어 그 회사에. 그럼 이 금액 3,300만 원 있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기준금액 따질 일 당연히 없겠죠. 증빙 따질 사항이 아니잖아. 얘는 우리는 세법상 접대비로만 금액 들어오게 할 거고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의 접대비로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자, 접대비로 쓴 건데 이걸 복리후생비로 받고 자, 세법은 원가로 접대비로 봐요, 시가로 접대비로 봐요. 당연히 시가죠. 그럼 시가에 부가가치세도 제가 매출세도 다 접대비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550만 원이 접대비로 되게 되겠네요. 또 당연히 생산한 제품이니까 기준금액은 안 따지겠죠. 자,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이 45억 5천이고 이 중 3억 5천만 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매출이다.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자, 매출액하고 잔원은 방가로 4번에 45억 5천 특수관계인간 거래 3억 5천. 자, 다음 접대비 전체가 4,560인데 우리 502만 원 뺀 나머지가 일반 접대비인데 1만 원 초과라 그랬으니까 자, 4,560만 원에 지금 우리 문제 동그라미 2번에 502만 원이 경조사비면 우리는 1만 원 초과한 금액은 4,058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 문제에서 200만 원은 개인 신용카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지금 520만 원 중에 20만 원 이하가 520이잖아. 자, 보시면 502만 원 중에 352만 원이 2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 초과는 1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옆에 초과는 150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얘는 신용카드 안 썼나 봐요. 자동으로 불러와줬죠. 그죠? 여러분은 역시 착해요. 제가 시험이었으면 이대로 쓰면서 이의제기 신청했을 거예요. 문제 다 틀렸다고 해라고. 말편 자체가 얘도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 금액으로 안 줄이고 써서 누가 이의제기 신청하면 세무 1급 시험에 답안지 보면 자기 틀렸다만 절대 안 해요. 뒤에 가면 대놓고 틀린 건데 있어요. 문제 나중에 대놓고 틀린 것도 몇 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틀렸다 말 안 하고 이의제기 신청한 정답 있죠. 그것도 맞음이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수업하는 선생님들 거의 대다수가 내용 아는 선생님들은 다 쌍욕을 해요. 세무사에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면서 정정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잘못 적은 답도 맞고 다른 것도 맞다 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답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놓고 그 뒤에 그 문제 나오죠. 그럼 그 답은 그 답 말고 이의제기 신청했던 답을 답이라 넣어서 그 답은 틀렸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자기들이 지금 방금 안 뺀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쓰면서 문제 그 한글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총액이라 그래서 그러면 얘랑 같이 섞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 못하는 사람이 문제 냈나 봐. 만약에 이걸 제외한 금액이나 일반 초과 금액이라 했으면 앞에 나왔던 값 보면 맞아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얘는 그럼 개인 카드 썼다 했는데 얘는 적격 있다 없다 말도 안 썼죠. 문제 낸 사람이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 다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 문제지답은 또 이걸로 적혀 있는데 지금 얘 78회죠. 기출문제 답안지를 보면 얘 이 금액이 아니고 그냥 풀러왔을 때 있던 금액으로 나왔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기 조정에 아무 영향 안 미치니까 사실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건 여기서 욕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양가로 반가로 2번에 대손삼각비로 쓴 거. 대손삼각비 상자까지 차에 나오죠. 금액 300만 원이고 이건 기준금액 안 따질 거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 이거 가지고 한도 따질 거거든. 다음 복리후생비 판관비 금액 얘 얼마 써야 된다라고 했죠? 550만 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조정 등록하면 자 신용카드 미사용액이 350만 원 나오죠. 그럼 신용카드 미사용액 3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을 쓰면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 한도초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답안지에는 지금은 한도초가 이 값 가지고 쓰면 한도초과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한도가 3600 그리고 0.035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들이, 그래서 한도 초과가 지금 현재 우리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문제 나올 때하고 그때는 한도가 틀렸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나와서 뒤에 답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건데 지금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입력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고, 또 644페이지 저는 1280 하셨나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40억, 제품 매출 80억, 그럼 120억이네요.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 없다. 그럼 딱 이 금액이고, 자, 이번에 현물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접대비가 450 적혀 있네요. 세법은 접대비 얼마라고 보죠? 550만 원으로 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접대비라 처리했으니까 접대비에 450이 들어가 있죠. 그럼 접대비 판관비에다가 100만 원만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원가하고 시가하고 차이만 대줘라 그랬잖아요. 접대비로 처리한 거는. 이해가시죠? 자, 다음 3번에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만 원 이하도 있고 총 3,050만 원 중에 3천만 원 1만 원 초과인데 적격 증명 안 쓴 거 500. 얘는 4,530인데 4,500이 기준금액 초과, 적격 증명 안 쓴 게 1,000만 원. 근데 담당자의 실수로 임직원 카드 사용액은 법인 카드 사용분으로 입력되었다. 얘 입력 안 해뒀으니까 써달라 그 이야기죠. 전부 다 법인 카드 사용분 됐으면 적용번호 설정하면 우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 안 들어왔을 거잖아. 예, 쓰란 이야기고, 4번에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제품 매출액 5억 원, 상품 매출액 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매출 8억. 다음 미사용액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합계 금액 하나에 조정을 한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죠. 얘는 뭐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특수단계인 간의 거래가 8억이고 전체 금액이 120억이고, 하셨나요? 자, 이것만 풀고 쉽시다. 자, 그럼 지금 먼저 현물 접대비에 대한 게 판관비가 있죠. 여기에 10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3,15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래서 100만 원 올리고, 자, 이건 뭐 현물 접대 상품이니까 뭐 아래쪽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전체에서 판관비 3천만 원이 기준금액 초과인데 임직원 사용한 거 500만 원 내가 직접 써줘야 되죠. 임직원 카드는 영수증이니까. 또 제조경비는 1,000만 원이라고 써주고. 되셨나요? 그럼 얘는 끝. 자, F3 한번 조정 등록 눌러서, 자, 우리는 이번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1,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어요.